여기에서 5,000마리의 해파리가 뿜어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습니다. 바다는 항상 즐겁죠. 하지만 해수욕장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죠. 이 녀석들은 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없고 피도 없죠. 단지 원시적인 신경체계에 따라 바다를 떠돌며 이 모습 그대로 6억 년을 살아왔습니다. 몸의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젤리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젤리피쉬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무려 4천여 종이 넘는 해파리가 있는데 학자들이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종류가 많고 특징도 전부 제각각입니다. 어떤 녀석들은 민물에 사는 녀석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녀석들은 눈이 달린 녀석도 있죠. 또 100여 종의 해파리들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5년 전쯤 울산의 모 해수욕장에서 만난 해파리인데, 이 해파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독성 해파리죠. 한국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해독제는 없죠. 해파리의 독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오늘은 해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독성 해파리는 이 보름달 물해파리와 노무라 이끼 해파리입니다. 독성이 약한 보름달 물해파리와는 다르게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죠. 해파리의 촉수에는 자포라는 세포기관이 있습니다. 자포의 자는 바늘 자자를 사용합니다. 바늘세포라는 뜻이죠. 이 촉수에 동물의 피부가 닿으면 100분의 1초 만에 독침을 찔러 넣고 그 독침에서는 즉각 독을 쏟아내죠. 2012년 8월 10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난 여자아이가 이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독제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파리 독에 해독제는 없죠. 왜 아직까지 해독제가 없는 것일까요? 독을 가진 동물들은 대부분 단백질을 합성해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 단백질이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치명적이면 우리는 그것을 독이라고 부르죠. 구성은 복잡하지만 증상은 보통 한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뱀독처럼 출혈을 일으키는 출혈독 타입이 있고, 전갈이나 두꺼비처럼 신경에 작용을 하는 신경독 타입이 있죠. 학자들은 이 해파리의 독을 연구했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독에서 확인된 단백질은 무려 150가지에 달했고, 이 독들은 용열, 염증, 혈액응고, 세포용해, 출혈 등의 여러가지 증상을 동시에 일으켰죠. 독의 성분이 매우 복잡했고 그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독제를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어부들의 그물에 걸린 노무라 이끼 해파리입니다. 이렇게 조업 활동에도 큰 피해를 주는 이 해파리는 우리나라에 5년에 한 번씩 출몰했는데 2003년 이후로부터 매년 동해, 서해, 남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개체수만 해도 200억 마리가 넘죠. 학자들은 이 해파리가 어디서 대량 발생하는지를 분석했는데 이 녀석들의 고향은 중국 황해였죠. 중국은 황해 근처에 엄청난 공장들과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이 공장들은 미세먼지만 뿜어내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바다로 엄청난 양의 폐수를 방류하죠. 오염된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이 증식할 뿐 해파리의 천적들은 살 수 없습니다. 다만 해파리는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증식한 해파리가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부들은 이 녀석들을 토막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정자와 알을 모두 쏟아내며 죽기 때문에 바퀴벌레처럼 개체수만 더 늘어날 뿐이었죠. 더 끔찍한 것은 해파리의 번식 방법이 정말 소름 돋는다는 것이죠. 이 녀석들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남자 해파리와 여자 해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녀석들은 체외 수정을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위에 정자를 뿌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알은 곧 분열해 플라눌라라는 벌레가 됩니다. 이 벌레는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 딱딱한 바위나 해저 바닥에 붙어 자리를 잡고 이렇게 변하죠.
이것을 폴립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폴립은 암수 구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무성생식을 통해 최대 250개의 복제 폴립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하얀 것들이 전부 폴립입니다. 폴립은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죠. 폴립은 성장하면서 서서히 몸에 가로줄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로줄이 생긴 폴립을 스트로빌라라고 합니다. 이 가로줄은 최대 20개까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가로줄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꽃잎 같은 모양으로 변하죠. 이제 이 꽃잎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꽃잎 같은 것들은 횡분열을 합니다. 한층 한층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해파리의 새끼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이 녀석들이 자라서 우리가 아는 그 해파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폴립이 250개로 늘고 250개의 폴립이 최대 5,00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해파리를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해파리 냉채가 되는 것이죠. 6억 년을 살아온 결과가 인간에겐 맛있는 해파리 냉채라니 뭔가 미안하면서도 좀 시원하고 그러네요. 족발이랑 먹으면 참 기가 막히죠. 딴 데로 제기가 좀 샜는데 이런 과정들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한번 자리 잡은 폴립을 바닥에서 떼어내면 폴립이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해 자연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건 알아냈죠. 정부에서는 해마다 폴립 제거 사업을 통해 바다에 출몰하는 보름달 물해파리를 9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건너오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선 이렇게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는 세계 최초로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게놈 지도를 완성했죠. 해파리가 폴립에서 어떤 이유로 유생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독이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죠. 게놈이 분석된 만큼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해독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생명체가 어떻게 뇌도 없이 6억 년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해파리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 채널이 10만 명을 넘겼는데 10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감사드립니다.